첫 번째로 브라운백 커피 다 아시죠 이제? 네. 설명 이제 그만할게요. 그다음에 그 유니레버 코리아 푸드 솔루션스라는 회사에서 그 잉글리시 블랙퍼스트에다가 이번에 그 2019년 달력까지 2018년 달력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샐러드팜 저희 계속 샐러드 드시고 계시죠? 지난번에는 과일이 왔었고 이번에는 이제 한 컵 샐러드 이렇게 왔었는데 그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회사의 제품을 정기 배송하고 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예, 혹여나 이제 생각 있으신 분들은 예, 요 관련된 제품 찾아주시면은요 되게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지난번에도 한번 드셨을 거예요. 그 치킨 찍어 먹는 6가지 소스입니다. 이것도 치킨 맛있게 드시면 되고 190품에서 보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가글입니다. 이상하다. 이 가글이에요. 얼마일까요? 500원이요. 하나에? 들었죠? 아, 예, 진짜 500원이네요. 주시 가글이라고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도 된대요. 예, 먹어도 된다고. 이것도 이제 이따가 영상에 담긴 담을 건데 이것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아마 지난번부터 시작했는데 예 아마 드셔보신 분 계시죠? 네. 예 오늘도 이렇게 왔고요. 예, 이거 맛있게 드시면 되고 이것도 이제 이따가 이정 팀장님께서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실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맛있는 습관 주시 가글의 정만희입니다. 예 이 주시 가글이 잘라주세요. 네. 일본에서 지금 굉장히 난리가 난 제품인데요. 최근에 그 양정원 씨가 그 장미가글이라고 국내에 소개한 제품입니다. 그 일반 그 젊은 여성분들이 식사하시고 커피 마시고 많이 사용하시면 좋고요. 굉장히 맛있어요. 그 맛은 레몬 맛, 사과 맛, 딸기 맛이 있고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가글하시고 꿀꺽 삼키실 수도 있는데 삼키시면은 삼키셔도 되시고요. 먹어도 되는 맛있는 가글, 주시 가글 정만희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운백 커피에서 일하고 있는 구인모라고 합니다. 브라운백 커피 혹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설립된 지 2년이 조금 넘은 회사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개인 카페나 프랜차이즈 혹은 회사 등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이 한 약 14,000명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고객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그런 원두 비즈니스 할 수 있어서 되게 재밌게 하고 있고, 저희가 모토로 삼고 있는 것들은 커피가 있는 곳에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모토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생각하시려면 원두 고민 해결사인 브라운백 커피라고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니레버 푸드 솔루션스 코리아의 안준호 대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후원해드린 물품은 그동안에는 크노르나 헬만즈라는 이제 푸드 제품을 해드렸는데 날도 좀 추워지고 해서 그 시기에 맞게 저희의 핫티인 립톤 티를 이제 오늘 선보이게 됐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렇게 고급스럽게 밑에 이렇게 까시면 25개 팩 정도가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안에는 이렇게 알루미늄 팩으로 다시 한번 봉해져 있고, 티백 자체가 그냥 일반적인 티백이 아니라 저희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풍부한 향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니케이크 브랜드 말렌카를 독점 수입하고 있는 한국 말렌카의 제이입니다. 일단은 저희 제품의 특징은요, 무방부제 무색소고요. 그리고 커피랑 드시면 참 맛있어요. 그리고 현재 전체 제품이 커피 포함해서 한 40여 정도 되는데 현재 8개 제품 수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모실 건데 8월에 저희 포럼 가입하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쯤 가입하셨던 것 같은데, 가입하시고 나서 오프라인 모임도 굉장히 많이 오시고 단톡방에서도 할 말이 활성해 주셔서 되게 요즘에 활동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네, 앞에 모셔서 오늘 모바일 시장에 대해서 샅샅이 파헤쳐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맞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고 나온 방배동에서 온 꽃중년 이용철 씨라고 반갑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저도 포럼에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처음 프롬에 나왔을 때 뭐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 방 시사님이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주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바로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숙제를 주셔서 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준비하면서 고민했던 건 그 일부 모바일 상품권을 이미 또 진행하고 계신 뭔가 프랜차이즈도 계시고 아예 너무 생소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어느 정도에다가 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좋을까라고 하다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중간 정도.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들으셔도 좀 이해하실 수 있고, 대신에 뭐 굉장히 오랫동안 모바일 상품권을 경험하신 또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는 조금은 또 알 수 있는 내용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좀 강의라기 하기보다는 뭐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좀 담담하게 좀 공유 FC의 취지에 맞게 좀 공유를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좀 들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제 바탕화면이 이게 아니었었는데요. 이제 그 포스터를 만들어 주신 그 레드 테이블에서 사실 너무 멋있는 포스터를 만드셔서 제가 조금 차용을 해서 바탕화면을 좀 바꿔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한 목차는요. 일단 모바일 상품권에 앞서서 사실 상품권이라는 것도 대한민국에 존재를 했는데, 상품권의 역사,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이 도대체 뭐고, 국내 모바일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모바일 상품권이 어떻게 좀 발전, 진화했는지, 왜 도입을 해야 되고, 뭐 대표적인 채널이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일 것 같아요. 카카오 얘기를 좀 드리고, 일단 이제 B2B 쪽에서 진행되는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뭐 저희를 포함해서 뭐 저희 경쟁 업체들이 좀 진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들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욕심을 냈는지 장수가 좀 많습니다. 100장 정도 되는데요. 조금 좀 스킵해야 되는 내용들은 좀 스킵을 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몇 개 퀴즈를 좀 준비했는데 맞추시면 저희가 즉석에서 바로 모바일 상품권 하나씩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이렇게 썩 좋지 않네요. 네이버에다가 상품권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기프트 서티피케이트라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뭐 밑에 내용은 사실 별로 중요한 건 없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뭐 근래의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들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상품권 법이 1961년도에 제정이 됐고 주로 선물용으로, 그리고 백화점이나 유명 제과점, 사실 이제 금강기화 상품 같은 게 요즘은 예전만큼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지류 상품권이라는 것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서 정의하는 건 상품권은 상품과 교환할 수 있는 정해진 액수의 무기명 채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품권 정의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상품권을 치면 두 가지 꼭지가 나오는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 또 하나는 머천다이즈 쿠폰입니다. 사실은 모바일 상품권이 이 성격에 더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나오는 표현 자체도 사실 굉장히 예스럽습니다. 발행인인 상인이 그 소진에 대하여 상품의 일정량을 급여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중요한 것을 정의를 해보면 결국은 기명이 아니라 무기명 유가증권이고 회수 시점에 판매를 인식한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뭐 말씀드린 모바일 상품권에 가장 사실은 뭐 가깝게 맞닿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930년에 국내 최초의 백화점 상품권이 나왔습니다. 미츠코시의 경성점에서 발행을 했고요. 뭐 아셔도 되고 몰라도 되는 뭐 이런 학식적인 얘기인데요. 첫 번째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미츠코시 경성점이 현재 대한민국의 어느 건물? 신세계. 소자 팀장님 저기 아메리카노를 하셨어요. 네. 이게 이제 1910년부터 뭐 저희 휴대폰 역사이긴 한데, 뭐 일제 강점기 시절에 미츠코시라는 백화점은 아직도 일본에 존재를 합니다. 경성점에서 최초로 발행을 했고요. 뭐 내용을 찾다 보니까 1950년도쯤에는 신세계 본점이 맞습니다. 지금 신세계 본점이 맞고 미군들의 PX로 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역사가 있고요. 상품권은 1961년도에 상품권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요. 뭐 과소비와 뇌물주자 이런 내용으로 상품권이 발행이 금지됐다가 94년도에 다시 상품권을 발행하고 판매해라라고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기업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상품권법이 폐지가 됩니다. 1999년도에. 대한민국에는 현재 상품권에 대한 법이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떤 회사든 크든 작든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정해진 인지세만 내면 발행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상품권 법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국가가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발행량을 제어하고 이미 발행되고 회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어떤 금융적인 뭐 지급 보증을 해야 되는 이런 내용입니다. 뭐 만약에 지금까지 상품권 법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뭐 롯데백화점 같은 이런 거대한 유통들만 사실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모바일 상품권도 지금처럼 발전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상품권법이 이제 폐지가 되고 종이 상품권들이 이제 수도 없이 발행이 됩니다. 글씨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2014년도에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하고요. 오른쪽에 이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뭐 전자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다 포함해서 약 11조 3,400억. 지류상품권은 대한민국에서 1년에 한 10조 정도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추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여기는 5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저 금액은 사실 훨씬 좀 벗어나서 발전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바일 상품권 말씀을 드렸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말씀드렸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 네이버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넣은 겁니다. 뭐 제 의견이 아닙니다. 휴대폰 메시지를 받은 상품 교환권을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네이버는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게 자료를 보면 2013년도에 작성을 한 거라 현재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2008년도에는 103억, 뭐 2012년도에는 1,300억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모바일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형태의 언어들로 사실은 좀 쓰이는데요. 크게 보면 기프티콘, 모바일 쿠폰, 뭐 이쿠폰, 그러니까 국가 기관에서 바라보는 거 신용 상품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은 사실 기프티콘이라는 명칭이 가장 익숙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쪽 사업 분야에 들어와서 2011년도 초반에 이 상품에 대해서 뭐 제안을 한다거나 제휴를 해서 여러분들 만나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때는 이제 많이 인식을 하지 못하실 테니까 모바일 상품권은 이렇게 사용되는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잘 이해를 못 하시다가 이게 그래서 결국 기프티콘입니다라고 하면 기프티콘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상품권은 결국 기프티콘인데 그래서 기프티콘이라는 서비스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모바일 상품권 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기프티콘 지금은 로고가 이게 아니고 이제 실업이라는 서비스로 통합되면서 로고가 좀 바뀌었는데요. 마음을 전하는 센스 있는 선물이라는 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퀴즈를 내겠습니다. 기프티콘의 어원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기프티콘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비슷하신데 거의 왔는데 정답은 아닙니다. 네? 기프트 플러스 아이콘. 네, 팀장님 정답. 네, 정답입니다. 이게 롤러블레이드처럼 기프티콘이라는 자체는 사실 모바일 상품권의 대명사가 됐는데 사실은 선물 아이콘이라는 단어를 합성해서 만든 거죠. SKT에서. 역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6년에 기프티콘이라는 서비스가 처음 나왔고요. 그때 에어크로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조금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인크로스, SK MN 서비스로 이제 확장이 됐는데 그 전신 회사에서 SK텔레콤에 뭔가 통신 서비스 안에 접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안을 했고 그게 채택에서 진행이 됐던 서비스고요. 이렇게 진행을 돼서 선두적으로 기프티콘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후발주자들은 무조건 콘을 갖다 씁니다. 해피콘, 허니콘, 머니콘, 스마트콘, 큐피콘. 근데 사실은 이 상품의 어원은 기프트입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선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저희 회사를 오늘 홍보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저희는 뭘 써도 콘을 넣으면 기프티콘의 아류 같은 느낌이 사실 좀 들었어요. 그래서 기프트를 살리고 팝을 넣자. 그래서 저희는 기프트 팝이라는 서비스로 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앞에 좀 짜리는 2000년부터 2017년도까지 모바일 통신의 발전과 모바일 상품권이 어떻게 좀 진행되는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 드디어 이제 무선 인터넷 시장이 나옵니다. 또 와폰이라고 그때 많이 불렀죠.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스카이폰 굉장히 활개치던 시절이었고 이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카메라 저도 이 핸드폰 많이 썼었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2005년도에 이제 저희 회사가 설립이 되고
기프티콘 서비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6년도에 시작이 됩니다. 이 이미지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7755 네이트를 누르면 접속이 됐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인터넷을 하던 시절이 아니고 피켓통신이라고 해서 잠깐만 문세 하나 보거나 연예인 사진 다운로드 받으면 2,000원씩 나오던 그런 시절에 누군가 이 선물을 주면 이거를 다운받는 비용이 들었어요. 200원, 300원 선물을 다운받고 다운받는과 동시에 바탕화면에 저장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2006년에도 파리바게트가 대세였어요. 지금 2017년도 파리바게트가 대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왜 파리바게트, 스타벅스만 이렇게 인기가 있나 이런 생각 좀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2006년에 이 서비스가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2008년이 되면서 드디어 이제 3G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2009년에 국내에 이제 아이폰이라는 놈이 출몰을 하죠.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가 좀 열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2010년 3월 뭐 지금 이제 공룡 같은 플랫폼이 됐는데 카카오톡이 출시가 되고 그해 12월에 카카오톡 선멸하기라는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2011년도 뭐 그룹폰은 지금 없어졌습니다만은 소셜 커머스들이 급성장을 하면서 이 소위 말하는 모바일 상품권 오토 서비스들이 여러 사람들한테 좀 편안하게 어떻게 인식의 변화를 좀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터넷으로 사서 매장에 가서 뭔가 포트나 뭐 1년번호를 보여주면 음식을 주는 것들이 물론 2006년에 있었지만 좀 보편화되기 시작하는 것들은 결국 카카오톡 선물하기와 소셜 커머스들이 나오면서 좀 고객들이나 전반적인 사람들에게 학습이 되었던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1년도에 뭐 지금 저희가 이제 5G를 뭐 준비하고 있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는데 2011년도에 이제 스마트폰 가입자가 2천만이 되고 2014년도에 이제 4천만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립니다. 마찬가지로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나 기타 모바일 상품권도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좀 발전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뭐 전체적으로 넣었는데요. KT라는 회사는 늘 SK가 하는 서비스를 따라합니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SK가 만들면 SK가 뭐 기프티콘을 하면 기프티쇼를 그 다음에 출시하고 뭐 지금 이제 올레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제 쇼란 했었죠. 뭐 G마켓 뭐 이런 서비스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가 2014년도 지금도 잘 되고 있지만 좀 오토에 좀 전문적인 서비스로 좀 출몰을 하고요. 삼성페이가 출시를 합니다. 이 부분은 모바일 상품권을 안 써보신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텐데 모바일 상품권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뒷단의 포스에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안 나오나요? 네네네. 뭐 일반적인 포스입니다. 쿠폰을 가지고 오면 쿠폰을 선택하고 네 가지고 이미지에 바코드를 스캔하고 뭐 안 된다면 이제 숫자를 키인하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결제 처리를 합니다. 말씀드린 현금 영수증 발행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수증에 뭐 얼마가 써야 되고 모바일 상품권으로 네 그것도 넣겠습니다. 일단 뭐 다 아실만한 내용인데 이 뒷단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서 결국은 모바일 상품권은 하나의 결제 수단입니다. 현금, 카드, 신용카드, 모바일 상품권처럼 하나의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있고요. 굉장히 좀 보편화해서 쓰이고 있고 쉬운 내용이니까 결국 받아서 매장을 가면 인식을 해서 해당하는 상품을 주는 게 일반적인 모바일 상품권입니다. 그럼 사용자가 카톡이나 옥션이나 G마켓 어떤 판매 채널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는 프로세스가 그 뒷단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용자가 뭐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들어가서 결제 요청해서 구매를 합니다. 그럼 구매한 내역을 뭐 저희 같은 쿠폰사에게 쿠폰 발권 요청을 채널이 하고요. 그럼 저희가 해당 고객에게 직접 쿠폰을 발송합니다. 쿠폰을 잘 발송했다고 저희가 채널에 안내를 해드리고
그럼 이제 고객은 받은 쿠폰을 가지고 매장을 가겠죠. 매장 가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포스에다가 결제 시도를 할 때 이 매장 포스 시스템에서 저희 시스템으로 고객이 가져온 저 일련 번호가 맞는지 어떤지 확인 절차를 받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 쿠폰은 정상적으로 발행이 됐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신호를 드리면 고객이 상품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뭐 프랜차이즈에 종사하고 계신 분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이 앞단에서 일어나는 채널과의 연동, 고객에게 진행하는 뭐 문자 발송, 기타 내용들은 뭐 저희 같은 쿠폰 전문사가 진행을 하고요. 저희와 브랜드 간에는 이 뒷단의 포스와 저희 시스템 간의 인증 절차에 대한 뭔가 뭐 개발이 좀 필요하겠죠. 이 개발이 상호 간에 연동이 되면 나머지 업무들은 저희가 좀 대행해 드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상품 구성도인데요. 뭐 방화벽이 있고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서버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25대 서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상품권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제가 잠깐 응용을 든 것처럼 실시간으로 유니크한 핀 번호를 생성을 해서 브랜드의 이미지와 합성을 해서 고객에게 쿠폰으로 실시간으로 발송하는, 사실 이게 저희의 가장 코어적인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뭐 매장이 좀 아직 좀 너무 시작하시기 때문에 좀 작거나 아니면 포스가 뭐 어떤 이유에서든 한 뭐 3-4개 여러 포스사를 쓰시는 경우에 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여러 가지 웹 포스 형태로 대행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네이버가 얘기한 뭐 정의를 좀 말씀드렸다면 제가 좀 3가지를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전통적인 상품권의 속성을 가진 전자상품권이다. 그리고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개념 유통 서비스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오토 서비스다. 이렇게 3가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뭔가 문제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뭔가 성숙되지 않고 정책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사업 규모가 좀 커지면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가장 큰 것들은 보장을 해줘라라는 얘기고요. 한번 연장할 때마다 3개월씩 해줘라라는 거고, 1만 원 밑으로 위로해서 뭐 60%, 80%에 대한 잔액 환불을 해줘라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여러 가맹점에서 10,000원짜리 갖고 와서 7,000원 쓰고 3,000원을 현금을 거시켜준다는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수술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환불을 직접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모바일 상품권. 대부분은 잔액을 만약에 카카오톡에 샀다라고 하면 그 잔액을 카카오가 환불해준다거나 아니면 재사용이 가능한 차감형 금액권 형태로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실은 표준 약관입니다. 이거는 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지, 이렇게 지켜주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갈 거야, 사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카카오톡을 포함해서 저희 같은 쿠폰사들은 다 지켜나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이 가장 무서운 얘기인데요. 구매한 이후부터 최대 5년까지 고객이 원할 때 언제든지 환불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전같이 뭐 낙전이 남고 미변숙이 남고 이런 시절들은 아니고요. 고객들이 어떻게든 사용을 하거나 환불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뭔가 약관들이 제정이 돼서 그 안에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금액권, 제품 교환권, 제품이 아닌 이제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더프샵이라고 뭔가 용역이 들어가는 거죠. 마사지권. 그래서 크게 이제 이거는 그 표준 약관에 나와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사용 방법에 따라 3가지 상품권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은 좀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저는 1등이 변왔는데 제가 6등이더라고요. 77%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스마트폰 보급률이. 최신 자료고요. 근데 스마트폰 보급률은 95%예요. 그러니까 앞에랑 뒤에가 숫자가 다른 이유는 앞에는 인구 개인당 그 단말기의 개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95%라는 건 한 명이 2-3개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해서 스마트폰이 개통된 숫자는 한 95% 된다. 물론 뭐 소비를 하고 정상적인 뭔가 사회생활을 하는 분 중에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은 안 계시니까 뭐 다 쓴다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일단 PC 쇼핑이 저물고 이제 모바일이 대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쇼핑은 2016년 기준인데요. 2015년 대비 41% 증가했고 연간 거래 금액이 약 34조 된다.
그래서 전체 온라인 PC 시장으로 봤을 때 50%가 넘는 결제가 모바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백화점 매출은 떨어지고 온라인은 올라갑니다. 특히 설 명절에 뭐 작년에 옵션은 뭐 역대 최대 매출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은 전년 대비 10% 마이너스 3%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유통시장을 말씀드린 게 오늘의 주제는 아닌데, 혹시 근래 백화점 가보신 분 계시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현대백화점 판교점을 갔는데, 지하 1층은 정말 발 디딜 틈 없어요. 밥 먹으러 온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1층, 2층, 3층 가면 굉장히 한적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없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한번 잘 보시면 쇼핑백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소화시키러 한 바퀴 도는 거지 백화점 가서 물건 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백화점들도 뭐 실내로 뭐 신세계 같은 경우도 백화점이 안 되니까 스타필드 같은 것들 계속 내고 브랜드 아니라면서 노브랜드로 브랜드화하고 뭐 이런 것들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통의 경계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할 수 있는 유통의 경계가 무너지고 예를 들면 신세계에서 피코크라는 상품을 만들어서 롯데마트에 공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유통과 유통 간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뭐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알리바바 마인도 더 이상 이런 성역들은 없다라는 얘기처럼 점차적으로 온라인 특히나 모바일도 쇼핑에 뭔가 그 무게추가 좀 넘어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뭐 종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뭐 CJ몰, GS샵 같은 경우들은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홈쇼핑 기반으로 하는 것들은. 그래서 소셜 커머스, 특히나 오픈마켓은 이렇게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좀 말씀드릴게요. 뭐 대한민국에서 카카오톡은 정말 절대적인 플랫폼이죠. 10% 이상의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4천만 명 이상. 사실은 뭐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나는 카톡 뭐 가끔 이제 상태창 보면은 카톡 안 쓰니까 문자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있겠지만 대부분들 다 쓰십니다. 그 중에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오토 서비스를 냈는데 그 중에 뭐 카카오 오더부터 여러 가지를 냈다가 접고 결국은 오토 서비스 중에 그래도 수익이 나는 거는 아마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뭐 게임이나 이런 플랫폼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MAU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 달에 액티브 유저를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카카오의 한계는 결국 이제 국내와 글로벌의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결국 국내 시장 외에 해외에서 크게 뭔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카카오가 앞으로 좀 풀어야 될 숙제인 것 같고요. 선물하기는 4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중에 카카오에서 사실 배포하지 않았는데 사실 좀 많이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이 중에서 선물을 받아본 적은 있지만 카카오톡에서 선물을 어떤 상품도 한 번도 구매 안 해보신 분이 저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00명이라면 한 30명 정도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를 해봤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는 앞으로도 좀 성장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나 빼빼로데이 같은 뭔가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런 이벤트 때는 굉장히 높은 판매력을 보여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뭐 2015년이군요. 뭐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한 50만 개 팔았다고 하니까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거는 상품의 공급자적인 부분인데요. 상식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0년에 카카오 선물하기가 나왔고 굉장히 점차적으로 이렇게 크게 발전을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SK 플래닛, KT 에마우스, 윙큐브, CJ 푸트라는 4개 업체만이 카카오톡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팔 수 있었어요. 저희도 카카오톡에 직접 상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이 업체를 통해 상품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다가 카카오가 좀 욕심이 난 거죠. 얘네들 이렇게 걷어내면 우리가 스타벅스랑 직접 계약해서 마진도 더 챙길 수 있고 이제 칼을 빼든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들 나가라고 한 거고 자기들이 이제 파리바게트부터 기존의 프랜차이즈들, 대형 프랜차이즈를 만나서 직접 계약을 막 시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4개 업체가 각각이 공정위를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생태계를 카카오가 플랫폼 기반으로 해치고 있고 하고 있다라고 해서 공정위를 통해 제소를 합니다. 결국은 카카오가 손을 들고 우리는 브랜드랑 직접 계약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저희 같은 조금 중소회사들한테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갖고 있던 한 3, 40개 되는 브랜드를 카카오에 직접 공급하고 카카오와 계약을 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2014년 이후에 만들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실은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브랜드들도 카카오톡에서 직접 계약을 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방어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누적 브랜드 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 내용이고요. 입점 브랜드가 3,400개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모바일 상품권 외에 굉장히 많은 배송 상품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많은 겁니다. 아무튼 많게는 하루에 뭐 10만 개 상품 종류를 판매한다. 조금 이제 얘기가 좀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세 번째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이 뭘까요? 스타벅스 맞고요. 어떤 제품이죠? 아메리카노. 어떤 아메리카노?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제일 많이 팔립니다. 근데 2등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얘는 아이스, 얘는 핫. 아무튼 무지하게 많이 팝니다. 베스킨라빈스, 슈퍼칩스. 이게 올해라고 나왔는데 작년 데이터고요. 두 개 맞추신 거 같아요. 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제일 많이 팔립니다. 거래 추이는 사실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대한 매출을 발표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관련한 뭐 금융지주부터 뭐 회계 법인부터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하다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카카오톡의 선물하기를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직접 받은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는 배송 상품들을 제외한 순수한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거래액이에요. 그래서 16년도에 약 7천억, 17년도 아직 마감은 안 됐지만 8천억 정도 예상하고요. 내년도 한 9천억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굉장하긴 한데 저는 좀 주목할 것은 400%, 60%, 30% 성장하다가 이제 10%대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계속 비하부추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어느 정도 좀 묶음원까지 좀 찼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9천억, 한 뭐 1조 2천억, 한 이 정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 그 정도가 갈 수 있는 좀 최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수능이죠, 내일이.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나와 있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메인 페이지를 캡처했는데요. 얘들은 이제 이런 걸 되게 잘합니다. 수능 있으면 수능 응원이라는 카테고리를 새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그거에 맞는 상품들도 좀 기획하고 뭐 불납죽이라고 해서 돈 쪽에서 나온 상품인데 아무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뭐 잘합니다. 한계는 사실은 쇼핑몰 같은 경우는 메일도 보내고 PC도 되고 모바일도 되고 하는데 카카오톡은 사실 온리 모바일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사실은 한정적입니다. 웹에 광고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얘들 플러스 친구 가입한 사람들한테 보이는 푸시 메시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강력한 채널이긴 한데 뭐 대외적인 뭐 홍보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거나 사실 이렇진 않거든요. 그 안에서 플랫폼 안에서만 좀 운영을 하는데도 아무튼 뭐 굉장히 숫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이제 외식이라는 카테고리로 굉장히 뭉뚱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들어오면서 뭐 프랜차이즈, 뭐 패밀리 레스토랑도 프랜차이즈가 분명히 있는데 왜 이렇게 나눴는지에 대한 기준은 이게 규모에 따라서 나눴다 하더라고요. 뭐 좌석이 매장당 몇 개 이상 되면은 패밀리 레스토랑이다. 그렇지 않으면 프랜차이즈다. 그리고 뭐 분식, 간편, 식주인데 프랜차이즈만 해도 지금 94개 브랜드가 카카오톡에 들어와 있습니다. 뒤로 가시면 좀 더 대단한데 이건 이제 카페 브랜드예요. 카페라는 브랜드 카테고리를 치면 총 93개의 브랜드가 카카오톡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이거는 이게 첫 페이지고요. 제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5꼭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매출 순입니다. 이거는 카카오톡이 직접 뭐 스타벅스 위에 놓고 이디야 옆에 놓고 이게 아니고 이게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는 정확하게 얘기는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2주 단위로 돌아가고요. 어떤 시즌에는 판매 숫자로 좀 집계하고 어떤 때는 판매 금액으로 집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들어오는데 아무튼 매출 순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이 이미 카카오톡에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하는 브랜드를 보면 특히나 이제 뭐 대표님들이나 이사님들은 굉장히 기대감이 있어요. 카카오톡 되게 잘 된다.
들어갔는데 볼륨 밑에 계속 내려야 돼요.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잘 팔리는 줄 아시는데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어떤 브랜드는 한 달에 하나도 안 팔릴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카카오톡은 구매 80%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거면은 사실 내가 맥다방을 살 수도 있는데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브랜드를 보내는 거예요. 아마 스타벅스 이 한 개 브랜드의 월 거래액이 이 나머지 92개 브랜드를 묶은 것보다 많을 겁니다. 네. 그럼 퀴즈를 그러면 네 번째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스타벅스가 전체 제품이 한 달에 얼마 정도 거래가 됩니까? 5억이요? 네. 10억? 10억이요? 좀 더 쓰셔도 돼요. 50억. 30억. 30억. 좀 더 쓰셔도 돼요. 100억. 좀 너무 썼어요. 70억. 70억이요, 70억. 네, 70억. 예, 70억. 이게 물론 시즌마다 다르겠지만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월에 30억 정도였습니다. 근데 계속 올라가서 평균적으로 60에서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이 맞는 거고 하겠습니다. 나머지 브랜드를 다 합쳐도 아마 그만큼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카톡 얘기를 드렸으면 이제 전체 시장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2017년도 모바일 상품권 전체 시장 1조 6천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5년간 한 800% 정도 성장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단기간에 이 정도의 수치로 성장할 수 있는 특히 커머스적인 산업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굉장히 발전적이고 그 이면에는 당연히 카카오톡 선물하기가 있었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뭐 한 2조 정도 예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업체가 고객들에게 리서치를 한 결과입니다. 당시 생각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편리해서 좋다, 선물로 좋다,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근데 조금 반대되는 의견은 좀 구차해 보인다. 뭐 체면이 좀 상한다. 뭐 이런 의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꺼내서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문자를 보여주고 하는 것들, 내가 4,000원짜리 하나 먹으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수 있겠죠.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호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는 목적인데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기 위한 퀘스천이라기보다 프랜차이즈에서 고민하는 내용들을 좀 적어봤는데요. 신메뉴에 대한 출시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것. 어떻게 할까? 요즘에 사실은 네이버 배너들 사실 너무 비싸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리고 매일 오는 단골 손님 말고 어떻게 우리가 좀 새로운 고객들을 우리 매장으로 좀 유입시킬까? 그리고 신규 브랜드를 내가 런칭을 했는데 내 새롭게 브랜드에 있다가 내가 독립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 브랜드를 좀 알릴까? 가맹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좀 진행하시는 것도 있죠. 물론 소셜 커머스가 예전보다는 오프라인 상품들을 진행하는 게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본사한테 허락받지 않고 강동점, 강남점이 알아서 진행하는 건들도 있고, 이게 좀 브랜드스럽게 어떻게 좀 일괄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좀 제가 자료 준비할 때 좀 걱정하셨던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작년 말에 저희 회사 소개 겸 모바일 상품권을 좀 이렇게 쉽게 알리기 위해서 웹툰을 사실 좀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요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좀 있어서 요건 좀 내용 많이 빠르게 좀 진행하면서 말씀드릴게요.